안녕하세요. 또라빗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그런 악인에 대해서 빨리 눈치를 채야만 하는지, 악인의 공간에서 왜 최대한 빨리 빠져나와야만 하는지, 결과적으로 왜 상종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PTSD,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기 때문입니다. CPTSD란 1992년도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와 회복이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된 병명입니다. 일반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PTSD와 달리 앞에 C가 붙어 있는데 복합적이라는 컴플렉스, 보통 어릴 때 시작되고 어른이 되어도 지속되니까 만성적이란 의미의 크로닉, 보통 부모가 가해자라서 유년 시절부터 시작되니까 childhood,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된 거라고 합니다. CPTSD는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반적인 PTSD와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PTSD는 급성 트라우마고 CPTSD는 만성 트라우마입니다. 두 번째, PTSD는 단기적인 단일 사건, 사고에 의해 발병하고 CPTSD는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자에게서 벗어나기 불가능한 폐쇄된 환경에서 강압적인 위협이나 충격에 노출되는 학대 피해를 받아 발병하는데 반드시 학대를 가하는 악인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CPTSD는 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당하는 유년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학대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은 성인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직장 갑질, 직장 따돌림, 납치, 감금, 성폭력 등의 충격에 노출되는 학대를 당하면 CPTSD가 발병합니다. CPTSD는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PTSD에서 발생하는 것 이상의 복합적, 만성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PTSD와 달리 뇌에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충격을 받고 뇌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손상을 입기 때문에 뇌신경에 이상이 오게 되면서 환자마다 다르지만 특히 전두엽, 해마, 편도체가 망가집니다. CPTSD의 주요 원인인 학대는 인간의 존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인격 파괴가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에 그 수치심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인격의 일부가 되어 인격의 틀 자체의 변형을 가져옵니다. 그 결과 CPTSD 환자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기 혐오를 하는 건 기본이고 학대자가 가치관, 신념에 혼돈과 혼란을 주기 때문에 가치관, 신념, 세계관이 박살나고 다 뒤틀려 버리게 되면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 또한 왜곡되거나 과장 또는 축소, 흑백 논리 등에 빠집니다. 애착 형성에도 이상이 생겨 친밀한 안정감, 편안함을 주는 관계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고 감정 조절 불능 상태가 되어 감정의 폭발을 자주 보이거나 감정 표현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 외 우울증, 강박증, 애착장애, 섭식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해리, 조현병 등과 중독, 자해, 자살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암 같은 만성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CPTSD는 만성 질환인 만큼 평생에 걸친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 하고 치료 범위도 광범위하고 깊게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발병되기 전 인격으로 돌아가거나 회복하기 힘든 질환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가 CPTSD 치료자일 수 있는데 치료 시 이런 악인들을 만나게 되면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악인들이나 악인에 대해 모르는 치료자 또한 반드시 제외하지 않으면 상태가 더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CPTSD 개념은 태어나서 15살까지 유년기 아이들에게 만성 외상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가해자가 주로 부모나 형제 자매 등 주 양육자나 동거인인데, 그들은 학대 수준과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같은 악인들입니다. 이런 악인들은 겉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각종 폭력, 술주정, 성적 도구화 등 물리적인 학대부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모욕, 조롱, 은따, 왕따, 방치, 방임, 감정 쓰레기통, 화풀이 대상 등 정서적, 감정적인 학대를 자녀들에게 아주 교묘하고 잔인하게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진짜 더 혼란스러운데, 부모가 학교나 학원도 보내주고 준비물도 챙겨주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안아주기는커녕 밀치거나 자리를 피한다거나 하는, 뭔지 모르게 아이가 표현하는 애정이나 사랑을 거부당하고 있고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는 전혀 요구할 수 없고, 대신에 부모가 요구하는 부당한 의무는 부모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난 이후까지도 끊임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양육을 받습니다. 의무의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부모 대신 집안일을 해야 하고 동생을 돌봐야 한다거나, 어른이 되어도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등입니다. 그런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CPTSD가 지속됩니다. 아이가 아닌 성인인 경우에도 가정은 물론 학교, 군대, 직장 등 사회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포로나 노예 취급을 당하고 강제 노역을 강행당한다거나 금품갈취, 성착취, 폭언, 폭력 등 보이는 학대를 당한다거나 은근한 무시, 모욕, 따돌림, 업무 배제나 공의나 실적 갈취 등 보이지 않는 학대를 당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뇌신경 체계에 지속적인 손상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단기간 엄청난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PTSD가 아닌 뇌에 더 큰 손상을 받게 되어 평생을 겪어야 하는 CPTSD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사람들 반응이,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어른이 그런 학대를 당하겠어? 라고 쉽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악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악인인 경우입니다. 악인들은 아기가 생존을 위해 요구하는 것부터 사람이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익을 위한 공부, 학위를 따거나 일을 하는 것조차도 약점 삼아 온갖 위협과 협박을 하고 인질과 볼모로 삼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주 지속적으로 악인들한테 벗어나지 못하고 감금이나 납치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때론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체념하고 악인이 주는 족쇄를 자신에게 스스로 채웁니다. 벗어나 봐야 악인들 천지인 세상이니까 나가서 또 똑같은 악인이나 더 지독한 악인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나가봐야 내가 쌓은 커리어만 망가지고 나이 들어 또 새로 시작하려면 힘드니까 결국 나가면 내가 악인에게 지는 거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학대를 엄청나게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CPTSD 진단을 받는 경우가 드물 뿐 인구의 약 20%, 5명 중 1명꼴로 CPTSD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과 달리 이제는 학자들도 소시오패스와 나르시시스트 같은 악인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45% 정도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이 경쟁이 심하고 유교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는 체감상 악인의 비율이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가정은 물론이고 직장이나 사회 곳곳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같은 가해자들을 너무 쉽게 만날 수밖에 없고, 만성 외상을 경험하는 피해자의 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PTSD는 각종 물리적, 심리적인 이익, 특히 중요한 이익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 가족, 친지, 친구, 이웃부터 선생님, 직장 동료 등 가까운 관계 안에서 함께 있는 순간순간이 불안하고 불편한 상태로 학대와 폭력에 장기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발병하기 때문에 노출되기 쉽고 경로도 아주 다양합니다. 문제는 악인이라면 그게 아주 어린 아이라고 해도 악인이 단 한 마리라도 존재하는 가정, 학교, 직장 그 어디라도 그 공간은 악인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악인이랑 같이 있으면 뭔지 모를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숨이 막힙니다. 최근 악인들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악인들이 자기들을 제발 악인이나 악마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기는 좀비나 악귀와 마찬가지입니다. 생기가 있는 신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죽여서 그 영혼부터 시작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걸 빼앗으려고 죽자고 달려드니까요. 악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에게 뭐라도 걸릴까봐 걸리면 물어뜯기고 전부 빼앗기니까 영혼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숨어서 쉬쉬하고 속삭이면서 대화를 한다거나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특히 도망친다고 낙원이 나오냐? 네가 그 주제에 어디 가서 뭘 먹고 살 건데? 돈 한 푼이라도 제대로 벌겠어? 누가 널 써준대? 지가 누구 덕에 밥이라도 먹고 산 건데 라고 하면서 자기 먹잇감이 못 도망가게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마구 날립니다. 물론 세상의 70%를 좀비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가도 좀비를 어디서든 만납니다. 그동안 악인에게 다 뺏기면서 살다 보니 물론 돈도 없고 악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어쩌면 전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좀비 공간에서는 좀비가 매 순간 방해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건설적이고 희망이 보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은 아예 주어지지 않습니다. 좀비가 나타나서 시도 때도 없이 물어뜯으니까 좀비가 나타날까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측 불가능한 불안에 떨면서 물어뜯길 때마다 몸과 마음에 피를 줄줄 흘리다가 결국 뇌까지 이상해져 고통받다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겁니다. 특히 좀비가 우두머리면 99%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아주 빠르게 좀비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즉, 세상의 좀비가 70%라지만 좀비 공간은 100%가 좀비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래도 30%라고 해도 좋은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좀비한테 벗어나서 나와봐야 그 사람들을 만날 기회라도 생기는 겁니다. 물론 또 좀비를 만날 수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좀비가 둔갑을 하건 가면을 쓰건 향수를 쳐바르건 그게 좀비인지 아닌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 그 능력을 장착하고 나온 거, 그건 정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나와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건 바로 아이들이 어린 경우입니다. 학대자의 대부분이 법적 권한과 경제권을 전부 쥐고 있는 주 양육자인 부모란 겁니다. 아이가 어리면 특히 당장 나가서
먹고 잘 곳이 없습니다. 섣불리 세상에 나와봐야 보호막이 없다 보니 다른 악인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기 때문에 학대를 피해 도망친다는 것이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악인 때문에 인생 자체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단기간에 악인을 알아보고 악인인 걸 눈치챘다면 거리두면서 내가 너가 악인인 걸 눈치채서 도망가는 건 아니라는 듯이 자연스럽게 최적의 순간 그냥 조용히 떠나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인과 물리적으로 무기를 들고 맞짱을 뜨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죽일 명분이 확실하다면 싸워서 그 존재를 아예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단순한 시대가 아닙니다. 만약 자칫 잘못하면 플라잉 몽키들 뿐만 아니라 악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악인과 합세하거나 악인을 대신해서 날 트집 잡고 공격할 거고, 그렇게 궁지에 몰리면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오히려 내가 나쁜 놈 되고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까지 각오를 하고 싸워야 합니다. 내가 이겼다고 해도 더러운 악인을 상대하는 동안 온갖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되니까 그 트라우마를 씻을 시간도 필요합니다. 악인들이 나한테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 악인과 단순한 말싸움, 물리적인 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힘과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악인과는 최대한 안 싸우는 것이 이익이라 아예 상대를 말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러니까 악인은 상종을 말자입니다. 그래야 반대로 우리가 아닌 악인이 CPTSD에 걸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